뭐 물론 스타트업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제가 최근에 많이 참여했던 외주 개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인기 서비스를 벤칭해 갖고 그대로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서비스들의 뭐 주요 기능들을 모아서 사실은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근데 기획자니까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개발은 될 텐데 과연 이게 서비스가 진행됐을 때 의미가 있을까? 시장에서 사용자한테 의미가 있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사실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 요 점에서 한번 왜 MVP가 언비프로 시작하는 게 중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고요.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가 제가 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경험했던 거, 느꼈던 거니까 뭐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아시겠지만 먼저 MVP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다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MVP는 말 그대로 최소 기능 제품입니다. 즉, 복잡도나 기술 난이도를 최소화하고 그러니까 사용자의 핵심적인 니즈만 넣은 어떤 가치만 넣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자, 이거를 보통은 출시를 하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보면서 디벨롭을 하게 되는데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2023년에 쿠팡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고요. 뭐 토스를 보고 있겠죠. 하지만 최소 기능 제품은 2023년에 쿠팡과 인스타그램, 뭐 토스 이런 게 아니라 쿠팡, 뭐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처음 개발해서 서비스 됐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최소 기능 제품이고요. 이런 최소 기능 제품이 진화해서 된 것들이 최종적인 결과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능과 디자인이 단순 합의 온라인 서비스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이 10개고 각 기능이 1만큼의 가치를 제공한다 그러면 10개의 기능이 있으니까 10의 가치를 제공하는 게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기능과 디자인의 유기적인 결합된 시스템이 온라인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즉 기능이 아까 10개가 있었죠. 각 기능은 일씩 가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 서비스로 된다 그러면은 이 온라인 서비스가 주는 고객이 주는 가치는 10이 아니라 12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9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유기적으로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자, MVP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선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같은 부품을 사용하면 이게 제품이 똑같을까? 느낌이 성능이나 아니면 사용자의 느낌이 똑같을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제품이 서로 다른 회사에서 만든 두 개의 제품이 같은 부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럼 사용자는 이 제품의 어떤 그 부품의 부품으로 나오는 기능을 똑같다고 생각을 할까요? 다르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 예는 갤럭시와 샤오미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1억 화소 카메라 모듈을 최초로 만들었는데 이거를 샤오미에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20과 샤오미의 스마트폰은 똑같은 카메라 모듈을 사용한 스마트폰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들은 갤럭시 S20과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카메라 성능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듯 부품이 똑같다고 이게 제품이 똑같은 성능과 똑같은 사용감을 준다고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기능을 써봤어. 그 기능이 구현이 되면 우리도 저 서비스와 똑같은 사용자 어떤 경험과 사용자 만족도를 줄 것이다. 디자인을 벤치마킹해서 비슷하게 했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 똑같은 정도의 인기를 얻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런 가정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런 가정이 직관적으로는 아닌데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맞다라고 많이 통용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보이는 기능이나 디자인이 같아도 왜 서비스는 다를 수밖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개발하고 운영이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력 관리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개발이라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기능이 복잡하고 많아질수록 많이 달라집니다. 개발하는 방식이나 코딩하는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같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개발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시대나 그거에 따라서 더 선호하는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 언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운영도 다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냥 기능 하나만 갖고 있을 때와 기능 3개, 4개 갖고 있을 때 어떤 사용자들이 반응하는 부분들, 또한 영향도, 기능에 대한 어떤 영향도란 부분들도 다 다를 것입니다. 뭐 간단하게 이런 거죠. 그냥 기능 하나만 사용하면 이 기능 하나만 사용하고 끝인데, 기능이 만약에 3개다 그러면 2번을 사용했다 1번을 사용할 수도 있고, 3번을 사용했다 2번을 사용했다 1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또 1번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1번의 어떤 기능의 느낌을 평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인력 관리가 있습니다. 인력 관리 부분들이 뭐 3명, 4명일 때의 인력 관리와 30명, 40명일 때의 인력 관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각각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미치는 영향도도 완전히 달립니다. 왜냐하면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관리가 쉽지 않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3명, 4명일 경우에는 관리자가 직접적인 관리가 가능하지만 30명, 40명일 때는 직접적인 관리가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직접 다 눈으로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이 직원들이 내부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냐 아니면 외주 직원들이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관리 방식이나 관리 스타일이나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능은 같지만, 보여지는 기능이나 디자인은 같지만 서비스가 주는 혜택이나 느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운영에서 또 서비스가 진화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런 차이 때문에 사용자가 서비스를 경험해서 표출되는 데이터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데이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 개선 방향도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가지 관점에서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개발하고 이 개발자들을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는 거에서도 스타일이 달라지겠지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인력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만들어진 서비스의 어떤 전반적인 혜택이나 가치가 제공이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서비스를 관리 운영해 나가면서 확보한 데이터, 피드백된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어떤 방향, 요것도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발할 당시도 서비스가 기능과 디자인이 거의 유사한 서비스라도 사용자한테는 다른 느낌이 올 수밖에 없고, 이게 운영이 조금이라도 된다고 하면 어떤 서비스가 개선되고 바뀌는 방향도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렇듯 저렇듯 서비스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자, MVP를 얘기할 때 단순한 서비스에서 복잡한 서비스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냐,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복잡한 서비스를 다 만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MVP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서비스에서 복잡한 서비스로 가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런 관점이고요. 그리고 뭐 SI 제가 했던 어떤 프로젝트, 개발 프로젝트, 외주 개발 프로젝트에서 복잡한 그냥 서비스를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서비스 그냥 만드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좀 더 효율적이다 라고 하는 관점이겠죠. 자, 이거를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운영 관리 측면에서 과연 어느 게 효과적일까, 이거에 따라서 MVP로 시작하는 게 더 낫느냐 아니냐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쿠팡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물론 이게 뭐 데이터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분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그 제품 얘기했을 때 뭐 같은 부품으로 사용하면 같은 부품으로 개발된 두 가지 제품이 똑같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했었죠. 요거가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팡이 2010년부터 시작을 해왔습니다. 2010년부터 쿠팡이 다양한 뭐 개발도 하고 투자를 해서 그리고 운영을 하면서 2023년도에 쿠팡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따라서 개발하고 운영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MVP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23년에 쿠팡이 잘 된 거를 확인했습니다. 쿠팡이 1등을 했으니까요. 2022년도, 2021년도에 국내 온라인 뭐 이커머스 1위 업체다, 2위 업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쿠팡이 확실히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런 성공을 보고서는 자, 쿠팡과 같은 서비스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서 한 번의 개발을 쿠팡을 분석해서 개발하는 거. 이게 지금 복잡도가 높은 상태에서 개발을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과연 이게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라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1번 같은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쿠팡이 되기까지 자, 첫 번째는 상당한 비용이 들었을 겁니다. 개발과 운영 관리에. 그리고 이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상당한 인력이 투입이 됐을 거고요. 자, 이 과정 중에서 또한 쿠팡이 뭐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면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쌓여 왔을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1번의 흐름 속에서는 형성되고 만들어지면서 2023년이 된 거고요. 그러면 2023년에 쿠팡 앱을 열어서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능도 만들고 화면 톤앤 매너나 뭐 디자인 구성이나 이런 것도 자 벤치마킹해서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SI 외주 개발 회사에 요청을 해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과연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뭐 기능이나 뭐 화면이나 이거 쿠팡하고 대략적으로 뭐 쿠팡 느낌이 나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쿠팡 느낌이 만들었다고 해서 과연 쿠팡 정도의 뭐한 성적을 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쿠팡에 든 개발 비용, 쿠팡을 만들기 위해서 쿠팡이 쓴 개발 비용을 과연 2023년에 쿠팡을 벤치마킹해서 만들려고 외주로 만들려고 하는 회사가 그만큼의 비용을 투자를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개발비도 쿠팡이 성장한 만큼 쓰지 않고 당연히 2023년도에만 그 보고선 앱만 보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노하우나 개발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운영 노하우는 당연히 없는 거는 포함이 안 된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쿠팡과 비슷한 쇼핑 앱이 쿠팡과 비슷한 사용자 혜택을, 사용자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자, 그러면 2024년도 뭐 쿠팡을 외주 줘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쿠팡을 써봤더니 사용해봤더니 좋더라. 그리고 보니까 사용자들도 다른 사용자들 시장에서 평가도 좋고 뭐 시장 순위 1, 2위 한다더라. 그러면 쿠팡과 같은 앱을 만들자. 이렇게 하겠죠. 그럼 대부분의 같은 경우는 쿠팡에 들어가서 쿠팡을 사용해 보면서 이런 기능도 있네, 저런 기능도 있네, 디자인은 이렇게 했네, 이러고 가지고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관점은 우리가 앞서서 했던 그 질문 1번과 같습니다. 자, 기능과 디자인의 단순 합은 서비스다. 라는 부분에 가깝습니다. 왜냐면 쿠팡 정도 규모가 되면요. 이게 쿠팡 내부인이라도 이 쿠팡 이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하는 시너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물론 아주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어떤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내부인 정도는 어느 정도는 그 유기적인 어떤 시스템의 어떤 성과를 어느 정도는 작용을 알 수가 있는데 쿠팡 정도 규모가 되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바로 판단 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판단 변수가 다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죠. 자,
카메라 모드를 똑같은 걸 썼기 때문에 갤럭시 S와 S20과 샤오미가 카메라 성능이 똑같냐고 했을 때 대부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삼자적 입장에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지만 자, 쿠팡과 똑같은 앱을 만들자고 했을 때는 나라는 판단 변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즉, 나니까 할 수 있어. 우리니까 할 수 있어. 우리 정도면 할 수 있지. 이런 판단,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 나라는 변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라는 변수가요. 그래서 대부분 외주개발 프로젝트에서 개발자로 기획자로서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이 회사가 아무리 작더라도 이 회사는 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모든 걸 투자했기 때문에 한 200억, 뭐 300억 투자해서 한 3, 40명이 막 50명이 밤새 가면서 막 만들기도 하고 막 몇 년 동안 또 작업도 하고 했던 거를 수조 원의 규모의 회사가 한 10억, 20억을 들여서 뭐 만든다? 이걸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수십억 원의 회사고 쟤네들은 스타트업이니까.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데, 그럼 실질적으로 그 서비스에 들어간 시간과 인력과 비용과 이런 것들 다 해보면 스타트업이 훨씬 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니까 대기업이고 우리는 큰 회사니까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다는 게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획자에게 메타인지에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포함됐어도 상황을 판단할 때는 나를 빼고 삼자적 관점으로 판단할 수 있는 메타인지가 중요하다고 보통은 얘기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내가 들어가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다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MVP가 왜 효과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비용 측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2010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쿠팡이 변해 오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개발해서 2023년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능은 이런 기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A 기능이 잘 됐기 때문에 B 기능을 런칭했을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쓴 그러한 기능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2023년도만 보게 되면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기능이 다 A, B, C 다 이렇게 쭉 나르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동시에 런칭했을 때는, 기능이 런칭이 됐을 때는 이 시너지 효과가 발휘가 되기가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점에서 어떤 기능의 개발이나 프로모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하고 비용을 배분하는 효율이 훨씬 더 MVP로 해서 시장의 상황을 보아가면서 개발하고 운영하고 마케팅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이 비용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그 외주 개발 프로젝트를 이렇게 기획자로 참여하다 보면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스타트업 회사가 굉장히 열정과 노력을 바쳐서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앱이 너무 사용하기도 편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되고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이 쉽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열정을 바쳤을까라는 사실 생각은 안 하죠. 또 하나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능과 디자인을 따라 하는 게 과연 이런 게 서비스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부분들 사실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기획자니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이 사는 게 그 짝퉁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명품 짝퉁을 사실 많이 생각합니다. 명품 짝퉁이 디자인이나 기능이나 이거 똑같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명품 짝퉁을 냈다 그래서 이 명품 짝퉁을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야, 명품 회사다, 짝퉁을 만드는 회사는 명품 회사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서비스에서는 이 개발 기획하러 들어가 보면은 서비스에서는 이런 현상이 되게 많이 납니다. 아예 그냥 대놓고서 명품 그러니까 짝퉁을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상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게
어떤 거 해봤냐, 뭐 해봤냐, 기획해봤냐, 똑같이 만들면 된다. 이런 식으로 뭐 요구를 하기도 하는 경우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합니다. 이러한 점이 사실은 이 MVP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그냥 뭐 저 인기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만들어, 이런 것들의 요구를 하는, 쉽게 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해보면 사람들은, 사용자들은 그것을 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어떤 거를 따라서 똑같이 만들었는지, 비슷하게 만들었는지, 아니면 얘가 고민을, 서비스나 기능에 대해서,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을 사용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베끼는데도 기획 철학이 있어야지 사용자들이 그 서비스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베끼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